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식신격 아마 오늘 정의, 식신격에서는 무엇이다, 식신격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그 쓰는 건 얼개를 대강 정의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적천수를 강의하면서 이런 걸 좀 먼저 제의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은데요. 왜 1800자 정도의 한문은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 명리학은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한국에서 지은 그 도사님들이 지으신 게 나와 있지만, 그거 역시 근거한 것은 이거 자평진전, 그 다음에 적천수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자평진전은 격국이고요. 적천수는 업프론이죠. 그래서 저는 격국론과 업프론을 한번 같이 매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 원전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강의를 끝내놓고, 오늘 자평진전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까라고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국번역원에서 이제 논어 공부를 했죠. 거긴 사서상경을 다 가르치는데요. 3년제죠. 거기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요. 사서상경까지 다 접할 했는데, 논어편의 위정편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왈이라고 해요. 근데 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쓰기는 누가 썼다? 그 제자들 7인이 쓴 거예요. 위정편에 있습니다. 자왈이라고 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따뜻하로 있답니다. 이건 이렇게 따뜻해야 돼요. 뭐든지 따뜻하게 뭔가 생사해야 돼요. 계란도 부화를 위해서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어미, 털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37도의 온도로 꼭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부화가 돼요. 온고, 옛꽃자입니다. 온고이 하면 이건 말리을 있자고요. 옛 것을 따뜻하게 하면, 품어주면, 할머니가 손주를 품어주듯이 품어주면은 지신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서 또 뒤에 또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이러하며라고 했죠. 이며 또 말씀하시길 가이라고 해서요. 옳다, 할 수 있다. 이 뭐예요? 사야라라고 했습니다. 가이 사야라라고 해서 선생짓도 할 수 있다. 남을 가르칠 정도는 된다. 라고 한 것이, 제가 어제 좀 건방 딴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자는 1800자 정도는 대법원에서 지정해준 글자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제가 전부 혹시 잘난 척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요, 옛날에 도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책을 지어서 해놓은 것 역시 자평진전 아니면 적천수에 근거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물상론은 아니고요. 물상론은 아닙니다. 옛날에 무슨 도사 하는 양반들이 다 책을 지은 거는요. 전부 이 두 책에 의해서 근거해서 한 것이죠. 신살론은 없습니다. 이 적천수나 자평진전이나 신살론은 싹 빠진 거예요. 자, 식신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격 정의를 끝납니다. 식신생재하면 아름다운 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강하고요, 만약 신강하고 신왕하면은요, 그러면서 재성이 투출하면 대기직격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아주 FM은 양승상사주가요, 일주가 강하고요, 식신도 강하고요, 재성이 투출해서 귀격이 된 사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사례명조가 한 4개 돼서 제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이거 보세요. 하목용제 말고요. 하목에는 인수를 써야 돼요. 또 이거
또 기식치설용도 있죠. 예, 기식치설이죠. 예,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식신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서 인성도 있고 살이 있을 땐 살인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또 금수식신은요, 살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좋은 격이 되죠. 식신은 이건 오늘 좀 이건 지난번에 끝났고요. 예, 요게 4번, 네 번째가 오늘 강의가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단지 만약 홀로 식신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식신을 쓸 수밖에 없을 때 지어져야 된다. 어떻게 했냐? 식신이 유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부예요. 이거는 심효청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기하면서 재운으로 흐르면 부자가 된다. 근데 재운으로 재운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자, 보세요. 여기 평주자인 설화가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여기에 평주를 하면서 자기 모문인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를 딱 식신격을 갖다 놨습니다. 이거 식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건 상관격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상관이 득실득실하죠. 네, 상관이 득실득실해요. 자, 그런데 단용식신이라는 것은 역시 이 일주를 살펴야 된다. 일주와 용신을 왕한지 약한지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주 배합도 청한지 잡한지 깨끗한지 잡한지를 또 살펴야 되고요. 역시 문인 내가 소문에 듣는 사람이 이런 명절 갖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사주를요 떡하니 양신성상이라고 했어요. 왕하면서 또한 청하다. 재운이 있으면 부기는 하의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금이 챕니다. 일주가 약하죠. 설이 너무 강하죠. 그러든 저러든 이 양기성상이니까 토금운으로 흘러야 돼요. 이거 화운으로 흐르면 난리가 납니다. 왜? 금이 강하니까 화운 오면 일주를 돕내하고 들어왔다가 깨지죠.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 그러니까 수는 그래도 괜찮아요. 목운도 괜찮아요. 목운도 괜찮은데 화운이 들어오면 깨지죠. 이 사주가요. 6월에 태어났어요. 양년생이니까 화운은 안 들어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괜찮은 사주 같아요. 자, 이 명절은요. 경명으로는 양기성상이에요. 특수격이죠. 예, 그래서 금이 8.4이고요. 목수는 없습니다. 화, 토 이렇게 되죠. 토금수 오행으로서 용의신이 되죠. 자, 문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뭐 쉽죠. 예. 화운만 안 들어오면 돼요. 아마 누가 문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목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화운은요 별로 썩 좋은 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 나이고요. 만약 나이가 66세 정도 되면 여기 이 진토대운으로 들어오네. 이건 진토는 괜찮아요. 무토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토는 씁니다. 양기득 금체 토금 용신이에요. 토도 쓰고 금도 써요. 그러면 사실은요, 이 병인 정면은 썩 좋은 운은 아니죠. 그러나 지지로 들어오는 인묘운은 되면요, 들어와서 한바탕 난리가 나죠. 깨지죠. 난리가 납니다. 이때 벌어놔야 되겠죠. 좋은 운이니까요. 갱유 더욱이 어떻게 됐어요? 심효청 선생님 말씀이에요. 인수가 와서 탈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편인과 식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재, 재성이 투출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이 편인이 들어오는 걸 재성이 막아주는 거예요. 역시 부기가 있는데 모름지기 어떻게 되냐. 전국의 세를 따라서 세력을 봐서 단지 결정하라. 지어 식신과 관살이 경출, 식신격에 관살이 경출, 다투어서 투출했으면 역시 가성국이지만 단 불신기 그렇게 귀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 대신 여기는 사례명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신합살 존재다. 예, 식신의 합살을 하고서 재성이 남아있을 때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사례명조가 없어요. 그런데 평주자가 또 뭐 하나 끌고 들어오네요. 자, 식신합살 존재라는 것은 식신이 당시 마땅히 옳고요. 상관 역시 잘못됐다. 아, 상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관은 격이 따르니까요. 대체로 식신의 하나 예다. 식신과 합관, 관을 합하는 것이고요. 상관을 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을이 병을 받다 하면 상관이라는 거죠. 상관이 될 것이요. 신금을 보면 7살인데 병신 합하면 즉 살이 불국신 나를 일주를 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소위 귀하게 되는 것이다. 역시 아울러서 병투 같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불상해 그렇게 장애가 되질 않는다. 이런 것은 제 어디에 있느냐, 지위 배치에 따라서 합이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모인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합살 존재라고요. 네, 합살 존재다. 또 살을 남기고 살을 합해서 존재, 재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토체 목수용조예요. 그러니까 토가 채니까요, 수월에 태어났죠, 신유술. 금운은 괜찮아요. 목수용조랬고요, 금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음만큼은 별로 썩 좋은 운은 아니죠. 토가 채니까요, 진술, 기토해서 은근히 토가 채가 되네요. 물론 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합살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사주는 아니다. 화가 이거 과연 용시를 쓸 수 있느냐,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보시죠. 토오행이 5.2예요. 금 1.3, 수 4.3, 목 2.5. 화는 저 끝에 술도 속에 있는 것과 정화와 병화를 쓴 거예요. 토체 목수용제예요. 그래서 목오행이 용신이고요, 수오행이 시신이 됩니다. 모인 한번 봅시다. 문정은 빼면 될 겁니다. 무문인과 모인의 차이죠. 어떤 사람, 이 운은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도 안 좋아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청간운은 괜찮고요. 지지르는 화운은 썩 안 좋은데요. 그래도 저게 지금 해수가 있어서요, 막아줄 수가 있네요. 목수용조에서 화운이 들어와도 충분히 해수가 막아줄 수 있네요. 뱀이 목국을 하지만 4, 5, 5는요, 진토가 있어서 빨아들이고요. 그렇게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목토는 그렇고요. 사주는 용신을 잡아놓고도 그 글자에 따라서 체를 먼저 그리고 또 보셔야 돼요. 또 여수평이라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중승, 여수평의 이름은 여수평이에요. 중승이에요. 여수는요. 이걸 얘기를 하네요. 월령이 식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관성이 투출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식생제, 식신이, 여기 지금 식신이 재성을 하고요. 재성이 관성을 딱 생하는데 지위 배치에 따라서 마땅하다. 합한 것이 마땅하니까 뒷격이 됐다라고 하네요. 아주 명이 목국을 이루고 해서요. 그래서요, 목이 챕니다. 을미 이렇게 해서요. 금토용조입니다. 그러면 자월에 태어나서 양년생이니까 요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여수평의 명. 그래서 한번 보는데요. 이거 제가 그 다음에 다뤄놨군요. 자, 이걸 보세요. 이론인 오행책론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목체 금토용조로요. 금오행이 하는데 썩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의 목국을 이렇게 했어요. 얼치기 평주제의 설하고는 병화를 용신을 참 한심하다라고 했어요. 한시가 앞당겨서 가보시러 오면 이건 중승 정도의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갑오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갑오시가 되면 수채 토화 용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좋아지죠. 한번 볼까요? 수평의 명조는 그렇게 썩 그 원 그대로 하면 중승 정도 사주가 되질 않습니다. 갑오시를 배드리고요. 예,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수채. 예, 그래서 이거 화채네요. 화채 수금 용조가 돼요. 그런데 여수평의 명을 한번 볼게요. 예, 대운이 이렇게 좋게 흐르질 않아요. 자, 예, 보면요. 예, 이래갖고 이게 어떻게 중승의 사주가 되겠습니까? 지금 진토대운만큼은 괜찮은데 이건 모기채가 돼버려요. 아까는 갑오시로 되면 화채가 됩니다. 1시간을 앞당기면. 예. 놈이 목국을 이루고 해서 이건 모기채가 돼버리는 바람에 금토용조가 되죠. 그래서 이게 금이 용신이니까 수도 시신이라고 그러지만 전 수가 시신이 될 수가 없어요. 금토 용조가 됩니다. 오히려 화우는 괜찮습니다. 모기채일 때는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갑오시나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제가 한 게 맞든 어떻게 됐든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심현철 선생님. 만약에 식신이 투사를 했어요. 살이 투출했어요. 그게 원래는 재석을 보면 꼴이죠. 재생살을 하니까요. 그러나 재가 앞이고 살이 뒤인 경우는 식신이 가운데 껴 있으면 그건 재가 불능당살 살과 합치질 않아요. 여튼 살이나 당살 그러니까 살과 재성이 함께 그룹을 이루면 재생살을 하는 것을 아주 심해첨 선생님이 꺼리십니다. 척버리세요. 역시 가치다. 식신이 가운데 꼈어야 돼요. 유제독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천천히 봅시다. 자, 을목은 여기 살이 되겠죠. 네, 살이 되고요. 이건 토생금에서 식신이죠. 네, 그런데 요게 지금 재성 아닙니까? 재생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식신이 가운데 꼈다는 거예요. 네, 식신이 껴서 재생살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변화도 불능진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서 짐작하라라고 하면서 끝을 맺으신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그러나 저러나 이거는 식신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뭐를 쓴다? 살도 쓰고 인성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채 화목용조죠. 그런데 지금 화가 없어요. 이 사주에서요. 그러니까 목을 식신을 쓰게 살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게 바로 기식치살격입니다. 식신을 뭐였죠? 이렇게 해서 살을 쓰는 사주예요. 기식치살. 살을 쓰는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무게중심 오행책로는요, 검증할 필요 없이 유유가 있어서 금채예요. 그래서 금채 목수용조에서요. 그래서 화목부터 쳤죠. 근데 화가 없어요. 그래서 부재불용해서 이건 할 수 없이 뭘 찾는다? 목수를 찾아서 화행은 대운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 대운에서 곧 오게 생겼네요. 예. 왜냐하면 뭐죠?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곧 화목으로 대운이 잘 흐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제도개명이에요. 이렇게 운이 받쳐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받쳐줘야죠. 네. 인성으로 흘러서 다시 살운으로 흘러도 이거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주예요. 이 정도 돼야 제독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식취살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일주가 좀 어느 정도 유근해야 돼요. 그래 기식취살을 하거든요. 그러든 저러든 급하니까 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자식을 써서 살을 아버지, 남편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식취살이 여기에 나온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제독명도 봤고요. 다음번이 이제 치움론으로 들어갑니다. 치움론에서는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